거란은 결코 스스로 이 고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회전을 통해 그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강감찬은 거란의 증발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현종에게 대회전을 펼칠 것을 이야기했고, 이 소식을 들은 고려의 재상들은 강감찬이 미쳤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조가 거란과의 전면전을 펼쳤다가 대패한 전적이 있는 고려로서는 아무리 강감찬이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했다 해도 대회전을 펼치는 것은 무모해 보였고, 그 전에 서희처럼 외교 전략을 통해 거란과의 전쟁을 막거나 아니면 흥화진을 지켰던 양규 장군처럼 성들과 함께 모두 성 안에 들어가 성을 사수하면서 음식과 물이 떨어지고 추위를 견딜 수 없어 지친 거란이 스스로 물러가기만을 기다리는 수성전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과거 고려가 실패했던 전략을 선택하여 거란을 대적하겠다고 주장하는 강감찬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항상 최소한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최충수는 강감찬에게 강하게 반대하며 말했습니다. 거란을 상대로 벌판에서 맞붙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며 수많은 군사가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이미 수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여 오래전부터 지체문, 유방, 최사위 등에게 대회전을 치루어야 할 이유에 대해 말해놓았고, 이들이 강감찬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자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평소 강감찬이 지체문과 유방, 최사위 등에게 내내 이야기해온 것처럼 이번에는 거란을 격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멸시켜야 한다며, 물론 재상들이 주장할 전략들 또한 틀린 전략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거란을 물러나게 할 뿐 그들은 곧 또다시 고려를 침략할 것이고, 과거 서희 재상께서 하셨던 것처럼 외교수를 통해 일단 거란을 물러가게 하려면 거란은 이전처럼 강동육주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내어주었던 강동육주를 도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하지만 강동육주는 우리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그들에게 내어주는 순간 그들이 언제든지 고려를 다시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과 같기에 이제 거란을 상대로 외교를 통해 전쟁을 끝내는 생각은 순진한 동정의 생각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수성전을 통해 거란을 물리치더라도 그것은 거란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고려의 전 국토를 초토화시켜서 이 나라를 수십 년 퇴보시키는 악수를 두는 것과 같다며, 아마도 그들은 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토를 불에 태워버리고 남하를 계속할 것이고, 지난번 전쟁에 의해 개경 하나가 불탄 것만으로도 이를 재건해내기 위해 우리 고려 백성들이 겪었던 큰 고통을 또 겪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배를 골랐을 뿐 아니라 몽관들에게 줄 녹봉조차 없어서 무관들의 영업전을 빌려다 녹봉으로 쓰려다가 무관들의 반란까지 겪게 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또 겪을 수는 없다면서 자신은 거란을 물리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거란을 섬멸시키는 것을 바란다면서 그러려면 무모하다 할지라도 거란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고 황보유, 최사위, 유방, 이자림, 지체문과 같은 재상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마침 이들이 현종 앞에서 강감찬의 힘을 실어주자 강감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행이라 여겼고, 깊은 고뇌에 빠진 현종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거란과 결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강감찬 경, 이 전쟁을 끝내십시오. 나는 경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강감찬은 드디어 현종의 허락을 받았고, 자신이 계획한 전면전을 통해 거란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강감찬은 현종과 원정왕후를 위해서라도 꼭 승리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장수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어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그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대장관에 도착한 강감찬은 대장장이들이 막 거푸집에서 꺼낸 칼을 물에 식힌 후 모루 위에 올리고 망치로 마구 치는 모습을 장수들에게 직접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모루 위에 칼을 올리고 망치로 치면 칼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 보이는가? 아무리 강한 쇠가 있다 하여도 모루에 댄 후 망치로 치면 그 힘을 이길 칼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모루와 망치만 있다면 어떤 칼도 꺾일 수 있다는 거다. 우리는 이 칼이 꺾여 나가는 것처럼 곧 거란이 꺾여 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강감찬은 장수들에게 자신이 대회전을 주장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피부에 와닿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장간에 가서 모루와 망치를 보여준 후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와서
붓과 벼루를 꺼내어 직접 그림을 그리며 강감찬이 생각한 모루와 망치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감찬이 대회전에서 펼치고자 하는 망치와 모루 작전은 포위 섬멸을 시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군사 전략 중 하나입니다. 모루와 망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전략은 기동력이 부족한 대신 중무장을 한 모루 부대와 무장은 다소 떨어지지만 기동력이 좋은 망치 부대로 군사들을 나누어서 상대를 묶어두는 동안 망치 부대가 상대의 측면과 후방을 공격하여 섬멸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동 부대와 방어 부대로 나뉜 전술로 강감찬의 검차 부대가 방어 부대가 되고 후방에서 공격하는 부대가 기동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강감찬의 전술을 듣고 있는 장수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관도 아닌 문관 출신이며 고령인 강감찬이 언제 이런 군사 전략을 연구하고 고안했는지 강감찬의 노력에 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략대로라면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표정으로 변하는 장수들을 보며 강감찬은 승리를 확신하기 시작했고 부원수 대장군 강민청, 판관 내사사인 박종건과 병부나중 유참, 그리고 208,300명의 군사들은 영주에서 거란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 1018년 12월 거란군이 흥화진에 도달하자 강감찬은 기병 12,000여 명을 흥화진 근처 골짜기에 매복시킨 후 흥화진 동쪽의 삼교천을 막았는데 강감찬의 예상대로 거란군은 삼교천을 건넜고 거란군이 도하가 되자마자 고려군은 막아두었던 강물을 터뜨려 혼란에 빠진 거란군을 12,000명의 기병으로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며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정예병과 중갑기병을 훈련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춘 강감찬과 군사들은 거란이 2차 침입을 하기만을 기다렸지만 1차 침입 후 공격이 없었습니다. 강감찬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거란군이 고려군의 공격을 피하며 개경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강감찬은 강민첨에게 자주로 가서 거란을 공격하라고 명령했고 강민첨의 공격을 받은 거란군은 고려군의 청해 전술로 인해 식량 공급마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에 함락할 수 없음을 깨달은 거란군은 군사를 되돌려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거란군은 고려군의 지속된 공격을 받아 연주를 거쳐 1019년 2월 귀주에 진입했지만 강감찬이 지휘하는 고려군도 귀주에 도착하여 거란군의 철군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거란군은 고려군을 제압해야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고 두 나라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끈질긴 싸움 속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던 중 소배합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거란의 대다수 장수들은 고려군이 귀주의 두 강을 모두 건넌 후 어수선한 상황이 되면 공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감 야율팔가만이 두 강을 건넌 고려군은 퇴로가 없어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 확실하므로 고려군이 두 강 사이에 도달하면 공격하여 도망가기 시작하는 고려군을 잡아야 한다고 소배합에게 말했습니다. 소배합은 야율팔기의 주장에 따르며 이로써 강감찬이 준비한 모루와 망치 작전을 펼치기에 완벽한 상황을 제공했습니다. 이 상황이 마치 하늘이 도와주는 것처럼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졌고 양국의 전투가 재개되자 거란군은 야율팔가의 주장처럼 고려군이 두 강 사이에 도달하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경을 방어하던 김종현의 군대가 망치 부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걸란군의 후방에 등장하여 공격했고 강감찬은 김종현의 군대와 함께 나머지 망치 부대를 좌측으로 배치하여 거란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바람이 갑자기 남쪽에서 불며 깃발들이 북쪽으로 휘날렸고 고려군들은 이를 승리의 징조로 여겨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루부대 역할을 맡은 검차부대원들 또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자리를 지켰고 거란군은 패배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소배합은 이번에도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현종은 귀주에서 대승을 거둔 강감찬과 군사들을 황해북도 금천군인 영파역까지 직접 나가 맞이하여 연회를 베풀고 상을 내리며 강감찬의 모로와 망치 전략에 탄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